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행이 좋습니다. 그리고 싫기도 합니다. 이 여행이 저에겐 굉장히 양가 감정으로 다가오는 일인데요. 여행은 좋아요. 낯선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뇌세포를 깨어나게 하는 일이죠. 무척 좋은 일입니다. 근데 싫기도 합니다. 가면 피곤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가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왜냐면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해서 여행이라는 게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 여행은 뭐가 잘못된 걸까? 네, 자주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내 여행은 뭐가 잘못된 걸까?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제목이 이 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좋죠. 제목이 좋아요. 일단 모든 요일의 여행, 귀에 쏙 들어오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민철 씨인데 완전히 남자 이름인데 여자분이시고요. 한 번에 이렇게 확 와닿는 문구를 만드는 게 일인 사람입니다. 직업이 카피라이터입니다. 대표작을 보니까 너무 친숙한 카피들이 많더라고요. SK텔레콤의 생각대로 T, 이 편한 세상에 진심이 짓는다. 또 SK이노베이션의 혁신을 혁신하다. 네, 진짜 다들 친숙하죠. 이런 광고를 만드는데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도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모든 요일의 기록. 네, 무척 이것도 제목이 좋은데 2015년에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일상을 통해서 아이디어의 씨앗을 키워가는 카피라이터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이 책은 읽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랑 제목이 연결이 되죠. 모든 요일의 기록. 이게 2015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16년에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출간되죠. 이 책을 보면서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키워드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강박을 가지고 삽니다. 그 정도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강박을 우린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좀 이 강박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계획을 세워야 했고 그 계획이 어긋나면 화를 내곤 했습니다. 계획대로 못하면 그 여행을 망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완벽한 여행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이 책 보면서 완벽한 여행이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에 없던 일들이 하나씩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려고 했던 일은 꼭 한 번씩은 틀어지게 되죠. 그러니 완벽한 여행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도 처음엔 이게 화가 났던 거죠. 계획하지 않은 그 일 덕분에 그 여행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어딜 가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버스를 잘못한 기억은 오래오래 남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그 계획에 결점이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점 덕분에 나만의 여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결점으로 가득 찬 여행이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장에서 막 튀어나온 올 하나 풀리지 않은 비단 같은 여행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 따위는 여행자에게 없다.
그 완전한 비단만큼 불완전한 여행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결점을 만들어야 한다. 나만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그 선택만큼 이번 여행에 옳은 것은 없었다고. 그 선택 덕분에 길을 잃었고 돈을 많이 써버렸고 가야 할 곳을 못 갔고 그래서 결국 희한한 날이 되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나의 여행을 만든 것이다. 여행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목적지 앞에 세워주는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다. 실수로 이상한 버스에 올라탄 순간, 그 이상한 버스를 나도 모르게 선택해버린 순간, 나만의 여행은 직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네, 무척 인상적이죠. 이 글에는 눈에 띄는 단어가 여러 개 등장합니다. 먼저 의무라는 단어, 완벽한 여행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 네, 이 맥락에서 의무라는 단어를 썼죠.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행을 가서도 마치 의무를 지키듯이 내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할까? 자, 이게 다 일상에 내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매사에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상이 내 여행에서도 반영된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 여행이라는 걸 좀 느슨해지기 위해서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내가 반영되다 보니까 여행에서도 완벽을 추구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작가는 그 여행에서 결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점이 생기더라도 이걸 용인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결점을 만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계획대로 다닐 게 아니라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네, 그리고 요 길로도 가보고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계획표를 기준으로 하자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여행입니다. 실수투성이인, 결점투성이인 여행이 되는 거죠. 제멋대로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본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제멋대로 다니다 보면 우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우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그 장소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도 이 책에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나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남들 하는 거 그냥 따라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핫플레이스라는 곳을 따라다니고 남들 먹는 거 줄 서서 먹어보고 네, 그래봤자 남는 건 인스타 사진밖에 없다. 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동네 골목을 걸어보자. 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보고 들은 게 더 많다라는 거고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을 이 책의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여행을 하면 그러니까 완벽한 여행이라는 허상을 지워버리고 나면 가능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취향과 내 시선과 내 속도를 존중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취향, 시선, 속도. 이 세 가지가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내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이거 짧게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이게 취향이죠. 그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지도와 정보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마킹된 지도와 어딜 가면 뭘 볼 수 있고 뭘 먹을 수 있다는 정보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시선이 머무는 지금 이곳을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내 속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 속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표대로라면 여기선 1시간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다음 행선지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속도대로 움직이기로 마음먹는다면 이 장소에서 1시간이 아니라 하루도 머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장기 여행 중이라면 한 달도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여행이라는 허상을 버리면, 그러니까 내 여행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버리게 되면 내 취향과 내 시선과 내 속도를 존중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거길 못 갔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야. 그거 못 먹었다고 여행이 끝장나는 게 아니야. 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남들이 좋아하는 곳, 남들이 맛있다는 음식, 이건 남들이 제시하는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데를 가면 나는 행복을 연기하는 배우가 된다. 저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행복을 연기하는 배우.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왔으니까 나도 내 여행이 누구에게 보여줘도 부러워할 만한 여행이 되도록 만들어내겠다는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 인스타 사진에는 행복해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네, 진짜 그렇죠. 행복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 거죠.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은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모든 게 애드립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네, 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뜻밖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남이 책임져 주는 인생은 내게 아니죠.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길로 가는 게 여행인 것이고 그 여행은 어쩔 수 없이 결점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결점 덕분에 나만의 여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패키지 투어는 판에 박힌 경험을 제공하고 기껏해야 인스타그램 사진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점투성인 나만의 여행은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 책 읽으면서 내 취향에 맞는 여행, 그리고 내 시선과 속도를 존중하는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다음 여행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여행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모든 요일의 여행이에요. 2016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중고 서점에서 샀고요. 사고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10만 부 기념 리커버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2021년 7월에 출간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을 왜 이제서야 발견했을까? 네,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 진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행하고 싶은 욕구를 이 책만큼 심하게 불지른 책은 최근엔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내 어딜 가든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여행 욕구를 뿜뿜
하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